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온 멘토 권익철입니다. 오늘 예스코홀딩스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5월 2일 기업밸류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이 기업밸류 2차 세미나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에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이합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스코홀딩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지주회사로 지금 여러 사업을 영위 중에 있죠. 뭐 토지 및 지주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코홀딩스가 운영 중에 있고, 도시가스 부분은 예스코가 운영, 그리고 뭐 PC 제조 부분은 한성 PC 건설, 뭐 기타 부분은 뭐 예스코 서비스 등등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 예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시자면은 PBR 같은 경우 0.38, 그리고 BPS 같은 경우는 85,750원으로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2월 26일에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5월 2일이죠.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됐던 방안들이 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지금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원래는 하반기부터 공시하도록 했었지만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5월 2일에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좀 지켜보면서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인데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024년 5월에 발간된 건데, 사실 한번 쭉 보시자면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나왔던 가이드라인과 매우 흡사하죠. 사실 뭐 변경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가이드라인의 해설서라서 똑같이 뭐 변경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미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이 계획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없다.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요. 사실 이 자료를 보자면 이 대부분 그냥 발표 자료들이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 반대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이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기획조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세의 공제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죠.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법을 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투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에 발표되었던 2차 세미나 내용처럼 다시금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만 빠지고 그냥 원래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예스코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아무래도 이 금융 지주, 이 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는데요. 배당락과 겹치면서 2월 26일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실망이 좀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과 함께 쏟아져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번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나타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 부분보다 높으니까 이젠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모멘텀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아직까지 예스코홀딩스는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